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를 넘어서 몰도바의 분리독립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왜 이런 보도가 나왔냐면 5월 10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한 것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푸틴이 돈바스 지역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라며 최근 푸틴이 트란스니스트리아로 가는 육로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국가정보국 헤인즈 국장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의 야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러시아에 계엄령을 내리거나 극단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푸틴의 목표는 러시아군 역량보다 더욱 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몇 달 안에 더 예측 불가능하고 전쟁 규모가 잠재적으로 확대되는 궤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단 러시아가 존재적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 한 핵무기 사용 명령 가능성은 적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핵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전쟁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소련 붕괴 이후에 칠러 성향의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친서방인 몰도바 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국제법상 미승인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언제 푸틴이 러시아 내에서 전면적인 작전을 개시할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 경계까지 진격을 했다고 말을 했으며 만약 러시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3분의 1 정도만 러시아가 장악했던 이 지역에 대한 전면 통제권이 러시아에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모두 군사작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적어도 단기간 내에 협상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지만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저녁에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약 8.3% 상승을 했는데요. 3월 상승률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한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월가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물가가 정점을 찍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약해졌고 이로 인해서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하며 27K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추가 하락하며 27K에서 28K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하락의 끝이 어딜지, 과연 호재는 있을지, 이대로 시즌이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이 드는 하루인 것 같은데요. 3월에 비해 6%가량 떨어졌던 4월 휘발유 가격이 이번 달 들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5월 11일 기준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갤런에 4달러 40센트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여파가 수그러들기 전까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반대편 낮은 쪽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 경로를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늦었다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준의 긴축 강도는 그만큼 더 거세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강력한 돈출 제기로 미국 경제가 침체 경로를 밟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하락에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는 방향성이 정해지고 해도 늦지 않고 지금은 하락하는 방향성이니 방향성이 꺾일 때까지는 현물의 경우는 투자를 안 하거나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숏 포지션을 잡고 해칭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